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시사 스페셜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와 논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오늘 들어온 북한 소식입니다. 코로나 와중에 군사력을 과시하는 걸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방송에서요. 그러니까 어제죠.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핵전쟁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핵전쟁 억지력. 억지를 하겠다는 건 누군가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요? 김종욱 교수님, 핵전쟁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북한이 얘기해왔던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계속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차원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핵무력을 갖다가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은 일관되게 해왔던 건데 이건 자위적 차원의 핵무기 개발을 의지를 밝힌 거죠. 공격용이 아니다. 우리는 밖에서 또 오는 외부에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핵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핵을 자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2019년 12월 28일 날 당 중앙위 제17기 5차회에서 신년사를 대체한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정년 돌파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전략무기 체계, 새로운 전략무기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아마도 2, 3월 달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이 좀 안 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최근 4월, 5월 행보를 통해서 그 당시 얘기했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은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거 갖다 장착한 신형 잠수함인데 이게 다연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 두 가지를 발사했을 때 이 유엔이 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충분히 걸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협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북한판 자기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적 방침들을 이제 코로나19가 약간 정리된 상황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한반도는 항상 격동 상태이긴 한데 격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항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핵 억지력은 이미 있어요. 북한이. 근데 이걸 강조했다는 거는 굉장히 국제 정세에서 긴장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핵 억지력이라는 거 공격받았을 때 저쪽으로 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밀도라든가 실전 배치 능력 같은 걸 그렇게 고도화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실전 배치 고도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읽혀질 수도 있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고요. 더더구나 지금 신냉전이라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질서 재편을 위한 힘 다툼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굉장히 면밀하게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실 잠적했다 다시 등장하고 다시 또 잠행을 하다 다시 등장하고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북한의 어떤 코로나 영향 때문일까요? 아마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1차 잠적했다가 나타나서 순천 비료공장에 가서 민생이라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나타나서는 국방력 발전, 새로운 부대 조직 편성, 그다음에 외부 군사적 억제 능력 완비라는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국방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2일 열리고 6개월 만에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내부로는 북한 주민에게 민생이라는 메시지 던지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핵 억지력, 그다음에 우리가 핵무장 능력을 더 완비하겠다라는 확실한 이제 선언적 의미를 던짐으로써 저는 양쪽을 투트랙으로 가는 김정은 고도의 전략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인우 변호사님, 이 이병철 당 부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미사일 전문가라고 하던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번에 됐는데요.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에 화성 15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13차례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챙겨온 미사일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미국 또한 지금 이것 때문에 미사일 실험을 해도 충분한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지금 오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전문가를 중용해서 미사일의 고도화를 더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읽히는 인사가 아닌가 이런 판단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저기 확인해 보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북한이 1월 달부터 얘기해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면 돌파전이 자력갱생, 그러니까 인민경제 향상을 위한 자력갱생 하나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전략 무기를 생산하는 건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그 SLBM 같은 경우는 다연발로 나가게 되면 네. 예를 들면 가까이 다가가서 잠수함이 들어가서 미국 본토 같은 데 가까이 가서 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대기권 밖으로 갔다가 진입했을 때 탄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 이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예를 들면 핵무기 위협에 처하는 상황이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더 앞으로 진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한번 상당히 좀 파국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병철이 개발한 화성 15형 미사일 네.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주한미군이 네.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분석한 그러한 미사일이에요. 이러한 것을 개발한 사람을 부위원장을 했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대남, 예. 대미 도발 이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또 이러한 군 고위급 인사를 네. 승진시킨 것 자체가 사기 진작 차원, 뭔가 성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뭐 1년 365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북한이 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고 이런 그 억제력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두 번째 주제는요. 이태원 클럽발 5차 감염입니다.